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입니다. 치오고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4차 산업 현황들, 그 다음에 제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하면 저는 18년차 된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요. 스마트폰이랑 모바일 기기 개발 및 상용화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8년 정도 일을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 기술 배경은 이제 윈도우즈, 리눅스인데요. 각각 관련돼서 서적을 한 권씩 출판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 성진님과 함께 우린 이렇게 왔다 공동조작에 참여했습니다. 좀 위가 좀 잘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시애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 기준은 2018년도 특허청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본 거고요. 지금 밑에 보이는 게 이제 그 기술에 분류된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죠.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지금 간담회를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학생분들도 와 계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학교에서 배우셨죠? 산업혁명의 정의들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그런가요? 광고 언론학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혁명이었죠. 1700년대 후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기기관이었고요. 그 뒤로 한 100년 정도 되면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들어갑니다. 대량 생산입니다. 새로운 엔진을 얻었죠. 증기기관, 거기서 얻은 엔진,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등의 대량 생산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많은 물건들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유은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부격차를 서민들도 중산층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게 포커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포드라는 회사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T 모델을 만들면서 그들이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을 높여준 겁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연금, 최저임금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맥락이 있을 거예요.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3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이 저는 겪었고 여러분들은 그 터치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정보화 혁명입니다. 전기 전자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평적 지식 확대가 폭발하죠. 기존까지는 정보라는 게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어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했죠. 근데 이제 더 값싼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수평적으로 지식이 연결되면서 거기서 많은 시너지가 나오는 정보화 혁명의 지식 팽창을 저희는 보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3차 혁명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지금 4차 혁명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했는데 4차 혁명과 3차 앞에 혁명을 약간 저는 구분해서 보면 앞에는 육체 노동의 자동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제품을 보면 세탁기죠. 여러분들이 손세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세탁기는 정말 위대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가사노트, 여성분들에게 시간을 물려준 정말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런 또 정보시대 거쳐서 저희가 모바일 오피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재택근무입니다. 한국말로. 출근 시간, 일단 절대적 물리적 시간이 세이브했죠. 정보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얘기해요. 여기서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정신, 지식 활동의 자동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차 혁명 때의 대표적인 정보화혁명의 대표적인 핵심 기술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들죠? 상식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만듭니다. 사람이 코딩을 하죠. 디자인이라고. 근데 4차 혁명을 보게 되면 각 분야에 AI도 보이시고 빅데이터도 보이시고 모바일도 보이시고 클라우드도 보입니다. 이런 애들의 기술에 융복하게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차 산업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만약에 개발자 쪽이시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예를 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써보셨죠? 거기서 펑션을 쳤을 때 썸을 치고 괄호를 치면 그 다음에 뭐를 넣을지 추천해주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보통 이제 함수를 쓰게 되면 다음에 자기가 썸 합계하겠다면 그 뒤에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보여줘요. 근데 지금 기커브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듯이 프로그램 코드들을 올리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를 샀어요. 뭘 하고 있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하는데 제가 개발자 시절에는 제가 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어떤 기능을 넣으려고 하냐면 대표적으로 쉬운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입니다. 소프트웨어 좀 공부하시겠다고 제일 첫 장에 만나는 게 헬로 월드예요. 모든 언어 랭귀지에서. 그거를 헬로 월드를 하려고 보면 다음 줄 코딩을 추천해 줍니다. 툴 자체가. 그거를 해나가고요.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기커브의 사이즈에 있는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소프트웨어 패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코딩이 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 코드를 선택하면 할수록 그 코드는 정교화되죠. 점점 더 좋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텝을 빼게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에 내 직장이 있을까?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고양이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정신노동도 잠깐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소설 한 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는구나 박수야. 서연은 꼭 자신이 남자친구 피우고 있는 저 담배꽁초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영문도 모르고 선택을 받아 입에 물려자마자 불에 타고서 땅바닥에 버려져 짓밟히는 이거 실현당하는 여자의 모습인데 이게 2018년도에 AI가 쓴 소설의 한 구절입니다. 이게 KT에서 블라이스라는 소설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 AI가 만든 소설 올립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반항합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80년대에 나왔던 추락한 것은 날개갈 때 이문열의 소설에 나오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유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글이 이런 작업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디지털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든 소설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장합니다. 여기다가 기존에 있었던 소설들 집어넣고 학습시킨 다음에 패턴과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써낸 거예요. 근데 읽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헐리우드에서도 대본을 벤자민이라는 AI를 만들어서 SF 시나리오를 써보게 했어요. 잘 썼습니다. 지금 영화화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마저도 자동화 자율화가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게 4차 산업의 한 단면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애틀에는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티머바, 엑스페디아 등등등 헤드쿼터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들도 꽤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등장을 했던 기업들이고 아마존은 94년도, 마이크로소프트는 75년 전통의 시애틀 기업입니다. 즉 각각의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그냥 제가 좀 그룹칭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최강강에서 디테일을 짚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대표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실제 여기서 질문,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도시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시애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레드몬드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디 있어 레드몬드에서 모르는 대답이 한 20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진짜 94년도에 설립을 하고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때도 혹시 아마존을 이용하신 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추천 시스템. 얘들은 처음부터 이커머스에 집중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006년도에 아마존 웹 서비스 출시하고 지금 캐시카우가 되고 있죠. 12년대 서비스입니다. 처음엔 걔네들도 자기네들이 쓰려고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11월 달에 굉장히 피크가 올라가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가지고 그때 서버를 증량했는데 그거 지나가는 유효가 있으니까 그걸 팔기 시작한 게 제가 태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 기업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레벨유와 그 인플로이 저희가 지금 또 일자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플로이 표현해봤습니다. 곡선이 레벨유의 증감 현황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그 당시 인플로이입니다. 레벨유는 빌리언입니다. 1빌리언은 1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숫자는 천만입니다. 보시면 2013년도 74조에서 2017년도 177조가 된 겁니다. 5년 동안이죠. 그리고 그 사이 인플로이는 대략 5배가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의 특성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융복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스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IT 겹치고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 왜곡 현상이 있는 거고요. 매출도 이커머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현재 아마존의 상황은 클라우드나 이코 각각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이커머스에 특화돼서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구글이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빅데이터 구축을 좀 신경 썼다면 아마존은 처음부터 이커머스에 신경 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지속 성장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붙여도 팔기가 좋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인프라 구축이 잘 돼서 비용 절감을 가져도 잘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잠깐 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성공적 체질 변화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레베뉴를 보시게 되면 살짝 내려오죠. 살짝 내려옵니다.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의 역사적 위인은 최초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70년대죠. 처음에 IBM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PC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 때 공룡 같은 기업이었는데 여기 조그만 패키지로 운영체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신의 한 수를 떠올립니다. 납품은 하는데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대신 IBM 호환기종에도 우리가 납품할 수 있게 계약서를 풀어줘. IBM 아무 생각 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도스와 윈도우즈를 팔아서 그 중간에 오피스 팔기 시작해서 거대 기업으로 탄생했죠. 근데 이 성공의 법칙이 4차 산업시대에는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클라우드와 또 패키지 소프트웨어보다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2013년도 지나서부터 체질 개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2010 사티아 나델리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어 클라우드 퍼스트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죠. 거기서 그러니까 OS 간단히 조직 변화를 보면 기업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전통의 캐시카우 두 개가 윈도우즈와 오피스였는데 윈도우즈가 클라우드 부서에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변화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가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오피스 365라는